눈을 뜬 나의 이야기 6편. 나는 16살 중3이 되었어. 체육 사건 이후 2년. 나는 학교에서 완벽한 유령이 되었지. 아이들은 나와 눈이 마주칠까봐 복도에서 피해 다녔고, 나는 철봉이라고 불리며 허공을 보고 소리를 지른 미친년이 되었지. 차라리 그때 나는 이게 너무 좋았어. 아까 말했듯이 관계가 없으면 틈이 생기질 않으니 조금이라도 덜 볼 수 있게 될 테니까. 문제는 음악 수행평가 연습을 하러 간 시간이었어. 나와 아이들은 5층의 음악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여러가지 악기들로 시험을 준비했지. 나는 구석에 있는 피아노로 시험을 보게 되었어. 피아노. 10살 때 그 여자를 만난 이후 한 번도 쳐보질 않았지. 그날 그 여자가 나온 이후 소리가 트라우마처럼 머리에 박혀있거든. 나는 마지못해 오래된 피아노의 의자에 앉았지. 귀한, 너 왜 연습 안 해? 그러다가 점수 못 받는다? 음악 선생님의 차가운 말에 나는 할 수 없이 건반 뚜껑을 열었어. 오래된 나무 냄새와 죽은 쥐라도 있을 듯한 곰팡이 냄새까지. 나는 조심스럽게 도 건반을 눌렀어. 둔탁한 소리가 났고,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던 순간 하며 소리가 났어. 하지만 건반은 움직이질 않았고 오로지 내 귓가에서만 소리가 들렸지. 나는 그 자리에 다시 얼어붙고, 환청이야, 내가 잘못 들었어. 못 들은 척하며 이번에는 건반을 눌렀지. 이번에는 내 귓가에만 소리라는 소리가 들렸어. 난 전혀 건반을 누르지 않았는데 말이야. 나는 피아노를 바라보았지. 뭔가 잘못 눌렸을 거야 하며 피아노의 내부를 보았는데 그것을 보지 말았어야 했어. 그 금속 줄들 사이에 무언가 엉겨 붙어 있었어. 그것은 목이 꺾인 여자였어. 그것은 피아노의 안에 있었지. 목이 90도로 꺾인 채 피아노 줄에 엉켜 있었어. 그것은 그 속에서 바닥을 향한 채로 날 보며 씩하곤 웃고 있었어. 나는 숨을 멈췄고, 그 순간 그것이 직접 내 귓속에 소리가 들려왔어. 6년 전 10살에 들었던 그 소리, 그 소리가 다시 나에게 들렸어. 바로 그 박자인 거지. 그것은 6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내가 다시 피아노에 앉는 순간을 축하하러 온 것만 같았지. 나는 비명을 참으려 입을 틀어막았고, 그때 얼음장 같은 한기가 내 오른팔에 들었지. 나는 고개를 들어 내 손을 보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혼자 오른손이 건반 위로 올라갔지. 그러고는 쾅쾅쾅 미친듯이 내 오른손은 건반을 내리쳤어. 아이들이 전부 나를 쳐다봤고, 귀한! 너 미쳤어? 피아노 부수냐? 쟤 왜 저래 진짜. 아니야, 내가 하는 게. 나는 손을 떼려고 했지만 오른손은 이미 내 것이 아닌 것 같았지. 그 여자가 웃으며 내 손을 가지고 올렸다 내려쳤다 하는 것이었어. 내가 내려칠 때마다 그것은 박자를 맞춰 딱딱딱 소리를 냈고, 난 비명을 질렀지. 아니야! 내가 아니야! 이거 나! 놓으라고! 나는 왼손으로 건반을 미친듯이 내리치는 오른손을 붙잡곤 의자에서 나둥그라졌지. 음악 선생님과 아이들은 그런 나를 보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어. 그들의 눈에는 내가 스스로 눈이 뒤집혀 피아노를 부술 듯 내리치다가 비명을 지르며 발작하는 모습만으로 보였겠지. 이 사건으로 인해 나는 철봉, 허공 보고 소리치는 애에서 스스로 자해하고 발작 일으키는 미친 애라고 바뀌었지. 음악실 이후로 나는 더 이상 학교에 갈 수가 없었어. 나는 학교에서 위험한 애가 되었고, 아이들은 나를 피하는 것을 넘어 두려워했지. 여러 부모님들이 항의를 해 나를 입원시켜야 한다, 특수학교로 보내야 한다 등 민원을 넣었고, 그렇게 나는 졸업을 하는 날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고, 이미 동네에서 소문이 퍼진 나는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듯 전학을 갔지. 하면서 눈을 뜬 이야기 6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야,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이 정도면은 진짜 신내림 받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무당을 찾아가서 해결을 본다거나, 일단 의학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학교에 가면은 거기가 어디가 됐든 간에 이 글쓴이를 노리는 귀신들이 항상 있고,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니고 진짜 악귀 같은 독한 애들이 있으니까 뭔진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이 글쓴이가 탐나는 뭔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귀신들이 봤을 때. 와, 진짜 끔찍하다. 눈을 뜬 나의 이야기 7편. 2005년 5월, 나는 낯선 교실문 앞에 있었지. 중학교에서 벌어진 그 사건들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사를 왔고, 아무도 우리가 누군지 몰랐어. 5월의 교실은 이미 친구들은 서로 친해질 대로 친해졌고, 그 사이 나만 홀로 전학을 갔지. 자자, 조용조용, 전학생 왔다. 담임 선생님의 말에 시선이 나에게 쏠렸고, 나는 칠판에 내 이름을 적었지. 저기 하은이 옆자리 비었네. 저기 가서 앉아라.
나는 가방을 맨 채 아이들의 사이를 지나 하은이의 옆에 앉았지. 단발머리에 동그란 눈, 나를 힐끔 보더니 작게 인사를 했어. 그 아이가 내 친구인 박하은이야. 뭐 가명이긴 하지만. 자리에 앉는 순간에도 나는 습관처럼 교실을 훑었어. 제발 이곳은 깨끗하기를.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엮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 바람은 언제나처럼 무시당했지. 선생님이 계신 교탁 바로 옆 벽에 구석진 모서리, 그곳에 한 남자애가 웅크리고 있었어. 교복도 입지 않고 낡고 색이 바랜 티셔츠 차림, 무릎에 얼굴을 묻힌 채 미동도 하지 않는 모습. 누가 봐도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지. 여기도 있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어. 익숙하게 그것에게 시선을 거두고 교과서를 폈지. 내 규칙 중 하나인 무시한다, 그것만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방법인 거지. 그때 옆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 저기 하은이였어. 내가 고개를 돌리자 하은이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방금 내가 봤던 구석을 미간을 찡그린 채 바라보고 있었어. 너 혹시 지금 춥다고 생각 안 해? 응? 이상하네. 나만 그런가? 아까부터 저기 구석만 보면 기분이 나쁘고 소름이 돋네.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은이는 자기 팔을 문질렀고 정말로 한기를 느끼는 것 같았지. 근데 하은이의 눈에는 그 남자아이는 보이지 않은 것 같았어. 나는 처음으로 무표정이 아닌 놀란 얼굴로 하은이를 쳐다봤지. 이 정도로 예민한 아이는 처음 보았거든. 내가 무언가를 말하려 할 때 수업 종이 울렸고 하은이는 아 미안, 이상한 소리해서 그냥 무시해 라고 멋쩍게 웃었지. 첫 번째 쉬는 시간, 하은이는 기다렸다는 듯 내 쪽으로 몸을 돌렸고 나 진짜 예민한가 봐. 신경 쓰이는 게 있으면 꼭 이러거든. 솔직히 이 교실 처음 들어왔을 때 별로였어. 저기 저 구석. 하은이의 손가락이 정확히 그 구석을 향했고 남학생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 보여?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어. 하은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지. 어? 아니? 너 뭐 보여? 난 그냥 느낌이 안 좋아서, 그냥 답답하고 뭔가 꽉 막힌 것 같아. 하은이는 봤다라고 하기보단 느꼈다 정도인 것 같아. 나는 안도의 한숨과 미묘한 실망감을 동시에 느꼈지. 나와 같은 아이가 있으면 서로 의지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나도 좀 예민한 편이라 그런 거 느껴. 아마 너도 그러겠지. 아 진짜? 다행이다. 나만 그런 줄 알았지 뭐야. 하은이의 얼굴이 환해졌지. 하은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이야기를 하며 어색함을 풀어주려 했어. 하지만 하은이는 날카로웠어. 수다를 떨다가도 문득 목소리를 낮춰 말했지. 그런데 귀하나, 너 혹시 저기 뭐 있는지 알아? 나보다 좀 더 아는 것 같은데? 예리한 직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 뭘 한다고 그래. 그냥 너랑 똑같아. 기분이 그런 거지. 다행히 그때 종이 울렸고 우린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체육을 하러 나갔지. 하은이는 난 체육이 제일 싫어 하고 말하며 운동장 구석 그늘에 앉았지. 나도 그 옆에 나란히 앉았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 평범하지 않은 풍경,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란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여자아이가 줄넘기를 하고 있었지. 원피스를 입은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였어. 아이는 소리 없이 표정도 없이 그저 줄넘기를 할 뿐이었어. 축구공이 그 아이의 몸을 통과했고 그걸 본 나는 다시 무시하려고 눈을 감았지. 저 기아나, 왜? 너 아까부터 운동장 가운데만 보고 있잖아. 그냥 멍 때린 거야. 혹시 거기서도 뭐가 느껴져? 왜? 너도 뭐 느껴져? 아니 교실처럼 막 그런 건 아닌데. 하은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운동장을 바라보았지. 그냥 이상하게 자꾸 저길 보게 돼.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있는 것처럼. 이상하지? 하은이는 보지 못했지만 정확히 느끼고 있었어. 나는 줄넘기를 하는 아이를 보며 중얼거렸지. 그러게 계속 저러고 있네. 안 지치나? 옆에서 순간 공기가 멎는 느낌이 들었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지. 그렇게 하은이를 보니 하은이는 이미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지. 방금 뭐라고? 아니 그냥 햇빛이 저기만 계속 아른거려서 필사적으로 변명을 했어. 하지만 하은이는 넘어가지 않았어. 그러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운동장과 나를 번갈아 보더니 야 귀한, 너 진짜로 보지?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신이었어. 나한테는 그냥 느낌이나 기분 정도인데 넌 저기 뭐 있는지 알지? 보는 거지? 나는 당황해서 입을 다물었고 절망적이었어. 다시 또 여기서 저번 같은 일들을 겪겠구나. 그저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 보여. 어릴 때부터 그냥 그랬어. 그럼 저기 운동장에 있는 건 뭐야? 초등학생 여자애. 원피스 입고 계속 줄넘기만 해. 헐.
하은이가 날 괴물 취급을 할 것 같아 난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 하지만 하은이의 반응은 달랐어. 와, 대박, 진짜다, 너 진짜구나. 하은이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을 반짝였어. 안 무서워? 내가 물었어. 무섭긴 왜 무서워? 네가 귀신도 아니고? 하은이는 내 팔을 잡고 흔들었지. 오히려 속 시원한데? 내가 맨날 여기 이상한데 라고 하면 다들 기분 탓이라고만 하고, 근데 아니잖아, 내가 맞잖아. 대박. 오. 하은이는 뭐가 신나는지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했지. 야, 우리 진짜 대박 조합인데? 난 느끼고 넌 보고. 난 얼떨떨한 표정으로 하은이를 바라봤지. 나의 비밀을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아이. 도망치듯 온 이곳에서 난 나의 진짜 친구를 만나게 된 거야. 하면서 눈을 뜬 나의 이야기 7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와, 근데 다행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보면은 계속 시달리고 혼자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스토리가 지금까지 쭉 이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 자기를 공감해 줄 수 있고 보지는 못하지만은 그 느껴지는 친구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정말 여러 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 한 명만 있어도 학교 다닐 맛 날 겁니다. 근데 이 하은이라는 친구도 아니 그 왜 느껴질까? 신기하다. 근데 저번부터 이 귀한 여자님 글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 되게 이 글 자체에 묘한 매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반말체도 처음인데 이야기의 몰입도가 오지네요. 와.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그거니까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어쨌든 귀신을 보지 않을까요? 와, 지금도 그 하은이라는 분하고 연을 이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네. 눈을 뜬 나의 이야기 8편. 고등학교 1학년, 하은이와 친해지고 중간고사가 끝난 어느 날이었지. 우리는 시험을 마치고 학교에서 나와 집으로 가고 있었어. 야, 배고파. 귀하나, 우리 떡볶이 먹고 가자. 하은이가 내 팔을 잡아 끌었어. 하은이는 나에게 유일하게 평범한 고등학생의 일상을 주는 너무 고마운 친구였지. 나 돈 없는데. 나 있거든? 내가 쏠게. 뭐 그런 거 가지고. 가자. 하은이가 나를 데리고 간 곳은 땡땡 분식. 달콤한 냄새와 기름 냄새. 친구와 처음 가보는 분식집에 나는 큰 기대를 하고 있었어. 이모! 떡볶이 1인분이랑 튀김 세트랑 어묵 2개요. 하은이가 익숙하게 외치며 가게를 들어갔고, 가게 안은 한산했지. 아니, 한산한 게 아니었어. 나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본능적으로 소름이 돋는 걸 알았어. 그런데 하은이는 별말 없이 테이블 구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는 할머니 한 명이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어. 분명 우리가 들어왔을 땐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야. 내가 본 할머니는 날씨와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스웨터에 굽은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지. 제발 그냥 지나가자. 나는 애써 그 존재를 지우며 하은이의 맞은편 할머니에게 등을 보이며 앉았지. 차라리 보지 않는 편이 나았으니까. 떡볶이 나왔어. 어묵도. 이모님이 접시를 내려놓으셨고, 하은이는 뭐가 신났는지 포크를 들고 떡볶이를 신나게 먹었지. 역시 맛있어. 이 맛이야. 하은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어. 그 순간 이 맛이야. 방금 하은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어. 아니, 분명 하은이의 목소리였는데 그 다음은 뭔가 한 박자 늦게 톤이 낮은 내 등 뒤에서 할머니가 앉아있는 그곳에서 소리가 난 거야. 잘못 들었나? 나는 불안감을 누르며 어묵 국물을 떠먹었지. 그러다 내가 무심코 아 뜨거! 이번엔 틀림없었어. 내 목소리였어. 내 목소리를 흉내낸 그 목소리가 내 등 뒤에서 들린 거였어. 나는 공포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 그런데 그 할머니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어. 기아나! 왜? 어디 아파? 왜 안 먹어?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하자 나를 쳐다봤어. 내 표정이 심상치 않았던 거지. 아니야, 그냥. 하은이가 갑자기 팔을 문질렀어. 갑자기 왜 이렇게 춥지? 에어컨을 켜셨나? 꼭 찬바람이 부는 것 같네. 하은이는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가 뿜어내는 한기를 느낀 것 같았어. 바로 그때 하은이가 악! 하며 비명을 지르며 어묵꼬치를 떨어뜨렸어. 왜 그래? 하고 내가 물었지. 하은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울음이 터질 것 같은 표정으로 날 쳐다봤어. 귀하나, 방금 누가 내 머리 쓰다듬었어.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 바로 등 뒤에서 엄청 차가운 손으로 내 머리카락을 쓱. 나는 공포에 질려 내 뒤를 슬쩍 돌아보았지. 여전히 할머니는 등을 돌리고 앉아있었어. 그런데 할머니의 오른손, 그 오른손이 허공에 들려 마치 어린아이를 쓰다듬어 주는 듯 천천히 허공을 쓰다듬는 거야. 그걸 바로 하은이가 느꼈다고 한 것 같아. 내가 보는 시선과 하은이가 느낀 느낌이 일치했다고 우리는 둘이 서로를 쳐다봤지. 귀하나,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여기 이상해. 여기 이상해.
하은이가 말을 하며 몸을 멈췄어. 하은이도 들었던 거야. 자기의 말을 따라하는 그 무언가를. 공포가 극에 달하면 사람의 몸이 멈춘다고들 하지. 그때 하은이는 입을 벌리고 눈물만 뚝뚝 흘리더라고. 그때였어. 나무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하은이의 손목을 잡아 끌며 뛰어! 하은이의 지갑에 있는 10,000원짜리를 책상에 올려놓고는 하은이를 데리고 미친듯이 뛰어나왔어. 하은이가 비명을 지르며 내 손에 이끌려 우리는 미친듯이 뛰어나왔어. 하은이는 방금 따라했어. 뭔가가 따라했어. 내 목소리. 나는 헐떡거리는 숨을 고르며 이야기했어. 일어났어. 뭐? 일어났다고. 그 할머니. 내가 본 할머니가 우리 도망치기 직전에 일어났다고. 하은이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그런 하은이에게 미안했어. 혹시 나 때문에 하은이가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닐까 하고. 그날 이후 우리는 그 분식점에는 다시 가지 못했어. 하면서 눈을 뜬 나의 이야기 8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와... 할머니 귀신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할머니 귀신 중에서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따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뭔가 얘네들이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나 안 채나 그거를 뭔가 테스트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글쓴이 같이 뭔가 보여도 안 보이는 척 하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런 느낌으로 뭔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얘가 지금 나를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보는지 안 보는지를 테스트하는 느낌으로 뭔가 싹 테스트를 한 다음에 반응이 있으니까 움직인 것 같아. 와... 이게 만진 게 이뻐한 건지 뭔가 테스트를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뜻은 아닐 거예요. 영가 같은 게 실제 사람을 만지게 되면은 이 괴담을 읽었을 때는 기운을 뺏어간다라고 해가지고 좋지 않은 영향이 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 영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눈을 뜬 나의 이야기 9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모든 걸 알고 있냐고 궁금할 거야. 저번에 말했듯이 나는 처음 그것을 본 순간부터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지금까지도 일기를 써오고 있어. 그것도 최대한 자세하게. 내가 이렇게 일기를 쓰는 이유는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또 내 아이들이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해할 때 알려주기 위해서야. 그러면 이제 이후의 이야기를 쓸게. 분식집 사건 이후로 나와 하은이의 관계는 조금 서먹해졌지. 하은이는 며칠 동안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어. 쉬는 시간이면 조잘조잘 떠들던 하은이의 활기참은 줄어들었고 이제 분식집의 골목만 봐도 움츠러들었지. 하은이는 애써 괜찮아 라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 교실에서 누군가 장난으로 아! 라고만 해도 하은이는 펜을 떨어뜨릴 정도로 움찔거렸지. 하은이는 더 이상 혼자 화장실을 가지 못했고 나와 꼭 붙어 있었어. 그런 하은이를 보면서 나는 죄책감 같은 것들을 느꼈지. 나 때문에 하은이가 이런 보지 않아도 될 세계에 발을 들인 느낌. 나만 아니었으면 하은이가 평범한 여고생으로 살고 있었을 텐데 하는 죄책감. 괜찮다는 말보다 차라리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듣고 싶을 만큼 후회됐어. 하은아 미안. 하굣길에 나는 먼저 이야기했지. 뭐가? 나 때문에 괜히 네가 안 좋은 일을 겪은 것 같아서. 나는 멈춰서 하은이에게 이야기했어. 그냥 나 혼자서 다니는 게 좋겠어. 너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 그때 하은이가 내 앞에 서서 말했지. 야, 응? 너 지금 그게 말이냐? 그럼 나만 바보 되잖아. 무서워서 친구 버리고 도망친 년. 하은이는 화가 난 척 날 노려보았어. 솔직히 말해서 진짜 존나 무서웠거든? 근데 그게 왜 네 탓이야? 네가 귀신 불렀어? 아니잖아. 그냥 넌 보는 거고 난 느끼는 것 뿐이야. 하은이는 이내 붉어진 눈으로 숨을 크게 내쉬며 이야기했어.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걱정 마. 그냥 좀 놀란 거야. 하은이가 애써 웃으며 뒤를 돌았을 때 완전 맛있어. 응? 하은이는 소리를 듣고는 자리에서 얼었어. 나도 들었거든. 근데 그건 그냥 다른 애들이 지나가면서 음식을 먹으며 하는 이야기였어. 평범한 대화. 착각한 거구나. 하은이는 그 평범한 대화에 마지막 방패가 무너진 듯 주저앉았어. 아니야 또 들렸어. 하은아 아니야 나도 들렸어. 저기 다른 애들이야. 아니야 들렸다고. 분명 들렸어. 하은아. 하은이는 주저앉아 패닉 상태에 빠진 듯했어. 나는 그제야 깨달았지. 혼자서 괜찮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나는 하은이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 하은아 우리 가야 할 곳이 있어. 어디? 나 집에 가고 싶어. 아니야 집 말고 나랑 가야 해. 가야지 너 괜찮아질 수 있어. 나는 하은이의 손을 잡고 이모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어. 이모 할머니의 집은 우리가 사는 집에서 버스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낡은 동네 언덕배기에 있었어. 밤길은 가로등조차 드물었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올라갔지. 하은이는 걷는 동안 내내 불안해했어. 그렇게 골목의 마지막까지 갔을 때 낡은 기와집으로 향했지.
여기 맞아? 맞아. 잠시만. 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어. 들어와라. 올 줄 알았다. 마당 끝 텐마루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 이모 할머니였지. 얼굴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할머니는 담배를 피우고 계셨어. 우린 홀린 듯 마당으로 들어섰어. 할머니, 그래, 이야기해보거라. 우린 분식집에서 있던 일을 이야기했고 하은이의 상태도 이야기했어. 그러자 이야기를 다 들은 할머니는 하은이의 몸을 가만히 보시더니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셨지. 일이 꼬였네. 할머니는 하은이의 머리카락을 한 올을 쑥 뽑으시더니 담뱃불에 태우셨지. 아주 귀에 딱지처럼 달라붙어 있네.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시커먼 물이 든 사발과 붓 한 자루를 가지고 나오셨지. 마셔라. 이게 뭔데요? 쓴 약이 몸을 고친다. 네가 들은 그놈들의 말을 뱉어낼 물이다. 마셔! 할머니는 강제로 입을 벌리시진 않았지만 하은이는 그 얼굴을 보곤 안 마실 수 없었지. 그러더니 할머니는 붓에 물을 찍어 하은이의 양쪽 귀에 바르기 시작했어. 귓바퀴부터 귓구멍 입구까지 까맣게. 할머니는 붓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어. 됐다. 내가 물었지. 정말 괜찮은 거예요? 당장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놀다가 간 게 아니야. 이 아이의 기운을 찢어놓고 갔어. 찢어요? 그래. 팔에 상처가 나면 찬바람만 불어도 살에 에이는 것처럼 아프지? 똑같아. 이 애는 안 그래도 예민한 아이인데 이제 그 상처 때문에 전보다 몇 배는 더 예민해졌을 거다. 할머니의 말에 하은이는 다시 하얗게 질렸지. 그럼 어떡해요? 저희 이제 같이 다니면 안 돼요? 하은이가 이야기했지. 할머니는 그래, 떨어져 다니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지. 서로 떨어져 있으면 상처도 서서히 아물겠지. 그런데 상처가 덧나지 않는다고 흉터가 안 남더냐. 그리고 혼자 다니다가 또 다른 놈에게 더 크게 찢기면 그때는 옆에 도와줄 사람도 없을 거다. 할머니는 하은이를 쳐다보며 말했지. 선택은 이 아이가 해야지. 네? 네가 찢어진 상처를 감당할 수 있으면 귀한이랑 같이 다녀라. 그러면 더 아플 게야. 전에는 춥네 정도로 끝날 것이 이제는 뼈가 시릴 정도일 게야. 이상한 냄새가 나네 정도였던 것들이 토할 것 같다로 바뀔 것이고. 그치만 그 모든 게 아물어가는 과정이다. 네가 그것을 감당해내면 상처는 아물면서 더 큰 굳은 살이 박힐 게다. 전보다 몇 배는 단단해질 것이지. 그러면 웬만한 잡기들은 너를 쳐다도 못 볼 것이야. 그러면 네가 귀한이야 방패마저 될 수도 있겠지. 하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하지만 감당 못하면요? 네가 고통에 사로잡혀 나 죽겠다 할 때마다 네 상처는 더 찢어질 게다. 그러면 냄새를 맡고 꼬이는 놈들에게 네 정신부터 사로잡히겠지. 그러곤 할머니는 낡은 부적 2장을 주셨어. 이건 약이 아니야. 이건 그냥 반창고야. 찢어진 상처에 붙이는. 그러니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결하거라. 우리는 그날 밤 이모 할머니 집에서 나왔고 서로 이야기를 했어. 귀하나, 나 진짜 아픈 거 싫고 무서운데 아까 내가 쓰러질 것 같을 때 혼자 있는 것보단 네가 옆에 있어줘서 진짜 나았어. 그렇게 하은이는 나를 쳐다봤고 나 이거 감당해 볼 거야.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 하면서 눈을 뜬 나의 이야기 9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야, 이게 결국에는 견뎌내야 되는 거네요. 뭔가 부적을 씀으로써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계속 생길 건데 너 감당 가능하겠니?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큰 선택을 했네요. 어렵고 힘들거나 할 때는 혼자보다는 둘이 있는 게 훨씬 낫긴 하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눈을 뜬 나의 이야기 10편. 그렇게 우리는 어느덧 고등학교 2학년이 됐지. 1년 동안 나와 하은이는 이모 할머니의 숙제라고 해야 할까? 서로 견뎌 무뎌지는 연습을 했지. 그렇게 하은이의 상처는 할머니의 말대로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예민해져 있었어. 이제는 약한 기운에도 뼈가 시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고 조금만 독한 냄새를 맡아도 구역질을 할 정도였지. 하지만 하은이는 1년 전처럼 도망가거나 울지 않았어. 대신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고통을 버티고 인내하는 방법을 익혔지. 나는 그런 하은이가 안쓰럽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서로를 도와주며 시절을 보내던 우리는 오랜만에 놀이동산에 갔지. 그곳은 잠실에 있는 리을 놀이공원이지. 다들 어딘지 알지? 기아나, 오늘 사람 진짜 많다. 놀자. 그날은 우리가 평범한 고등학생 흉내를 낼 수 있는 날이었던 거지. 시끄러운 음악, 사람들의 환호성, 달콤한 팝콘 냄새. 이곳에서는 하은이의 예민한 감각도 조금은 무뎌진 듯 했어. 괜찮아? 뭐 느껴지지 않아?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가? 아무것도 안 느껴져. 좋다. 하은이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어. 나도 안심을 했지. 그러나 내 눈에는 보였어. 분수대 옆 엄마를 찾고 있는 꼬마아이, 벤치에 앉아 무언가를 기다리는 한복 입은 할머니. 그들은 그저 일반 사람인 것처럼 풍경의 일부처럼 보였지. 우리는 바이킹도 타고 신바트의 모험도 타고 목이 터져라 놀았지. 그리고 해가 슬슬 질 무렵 가장 줄이 길었던 해성특급을 타러 갔지. 알지? 롤러코스터인데 빙글빙글 돌면서 도는 열차. 와, 이거 늦게 왔는데도 거의 1시간은 기다려야겠다. 괜찮아. 그래도 아까보다 많이 줄었네. 대기줄은 우주공간처럼 꾸며져 있어. 매우 좁고 어두웠지. 우리는 30분이 넘게 지루하게 줄을 서서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대기줄이 가장 좁고 어두운 코너를 도는 순간 하은이가 갑자기 우뚝 멈췄어. 환하게 웃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지. 기현아. 응. 내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어. 시끄러운 소리도 조용해진 것만 같았지. 추워. 너무 추운데. 딱 이 한마디였어. 난 알아들을 수 있었어. 이건 단지 에어컨 같이 온도가 차가워진 느낌이 아니란 걸. 그리고 냄새나 약간 젖은 흙냄새 같은. 그러곤 하은이는 양팔을 잡으며 말했어. 아파. 기현아, 팔이 너무 아파. 따가워. 나는 하은이를 내 뒤로 숨기며 사방을 둘러봤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 그때 아주 작은 움직임을 보게 되었고 그것은 우리의 바로 옆에서 움직였어. 우리 옆에는 우주 모양의 벽화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한 남자가 박혀 있었어. 70년대풍의 낡은 작업복, 깨진 안전모, 우주의 느낌과는 전혀 다른 모습.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은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듯 벌어져 있었어. 그리고 그는 하은이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지. 아파. 키아나, 팔이 너무 아파. 벽 속의 남자가 천천히 손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곤 나는 하은이의 어깨를 붙잡곤 강제로 나를 바라보게 돌렸어. 나 봐. 절대 벽 보지 마. 알겠어? 절대 보지 마. 내 눈만 바라봐. 하지만 너무... 정신 차려! 할머니가 뭐랬어? 네가 버텨야 해. 같이 힘내기로 했잖아. 얼른 나 봐. 나는 하은이에게 말했어. 할 수 있어. 날 손톱으로 꼬집든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든, 그것도 싫으면 좋아하는 영화 대사라도 말해. 뭐든 해. 하은이는 필사적으로 버텨내고 고통을 이겨내려 하고 있었어. 그때 벽 속의 남자가 하은이를 보다가 나를 째려봤어. 남자의 눈빛은 나를 방해하지 말아라 라는 듯한 아기가 서려있는 눈빛이었지. 나는 떨리는 다리로 버텨섰어. 1년간 나도 놀고 있지만은 않았다 이거야. 너 정도는 내가 충분히 버틸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이었지.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 너 정도는 별거 아니야. 난 더한 것들도 봤어. 니까지 껴와봐야 우리한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당장 꺼져. 들어가! 라고 말이야. 벽을 긁는 듯한 소리가 나고 벽 속의 남자는 인상을 찡그리며 다시 벽 안으로 들어가는 듯 했어. 하은아, 버텨. 조금만 더. 하은이는 울면서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어. 마침내 남자의 손이 벽화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하은이를 괴롭히던 고통도 끝이 났지. 하은아, 괜찮아?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고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1년 전의 패닉은 없었어. 갔어? 사라졌어? 응, 없어졌어. 네가 이겼어. 네가 버텼다고. 우리는 비틀거리며 놀이기구에 탔지. 물론 주위 사람들의 이상한 표정과 말들은 덤이었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 우리가 해냈다는 걸. 와, 이번 건 진짜 나 진짜 주저앉을 뻔했다. 나는 그렇게 하은이를 보곤 처음으로 안돼 웃음을 터뜨렸어. 대박이네 하은이 진짜. 이걸 하네. 놀이기구가 출발했고 동시에 비명을 질렀어. 그건 공포가 아닌 이겨냈다는 성취감과 해방감의 비명이었지. 오늘은 처음으로 하은이의 상처에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한 날이었어. 라고 하면서 눈을 뜬 나의 이야기 10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뭔가 내용이 진짜 드라마틱하다. 무서운 것들을 버티고 이겨내는 게 진짜 대견하고, 다시 봐도 할머니의 말을 들어가지고 저렇게 이겨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를 계속 겪을 뭔가 운명이라면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면 안 되잖아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